트레이딩의 생각을 공유하는 굿이브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집중을 해볼게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같이 이제 의견을 공유하고 거래를 하는 부분에서 가격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가격은 미리 공부할 수 있어요. 주식이 어려운 게 이제 초보자분들이든 저도 마찬가지 어렵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고 거래량, 물론 거래량 보고 뭐하고 하지만 그게 거래량이 딱 이렇게 레시피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호가? 호가도 역시 순간순간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호가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우리가 의견을 공유를 하거나 혹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거래를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고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면 가격은 기본적으로 오늘 내가 이 엑시콘이라는 걸 거래를 하려면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이 차트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내가 대응할 가격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됩니다. 가격은 이제 보통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동평균선이 상승과 이제 상승의 이동평균 지지를 노리는 이평선의 지지 어떤 매수 구간이 있다라면 박스권에서 가격을 놓고 가격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파는 매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가격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격 혹은 이동평균선의 돌파나 이탈에 대한 타점, 이 구간이 매매하는 부분들에 필요한 가격이겠죠. 그 가격 중에서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가격들이 있을 건데, 이 중요한 가격은 전저점과 전고점, 갭지지, 갭저항, 상한가, 저가, 종가, 이게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가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한가, 저가, 종가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한가, 저가다, 종가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 설명했던 상봉매매라든지 아니면 상한가 기준점으로 가지고 거래하는 방식들은 대부분 상을 한번 이렇게 쭉 양봉을 뽑아가지고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상한가를 이렇게 있으면 쭉 올라가다가 이제 밀리면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살펴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고, 또 이게 올라와다가 어느 시절이 지나고 다 빠져가지고 이 상한가 시가 구간 아래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또 지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가져간다라는 건, 지지는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는 않아요. 밀리지 않다라는 건 지금 바로 또 그렇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옆으로 끌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더라도. 그렇다라면 지지를 생각하는 매매는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사면 물리진 않을 것 같아 해가지고 잡아놓고 당장 안 간다고 막 부르르 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매매 같은 경우는 또 근데 이런 매매가 좋은 점은 천천히 볼 수 있고 드문드문 들어가면서 조금씩 물량 확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좀 약간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데 단기성 매매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가격,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할 때나, 맞죠? 아래쪽에서 내려왔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수급이 붙었을 때나 돌파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가격대를, 또 중요한 가격대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 돌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돌파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오늘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면은 여기서 35,500원, 600원 뭐 이 정도 가격이 될 거고요. 21선 기준점으로 놓고 최근에 필에너지하고 같이 함께 제가 엑시콘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시간에 막 들고 나서 거래도 나오고 했는데 밀리지는 않고 21선 유지가 되니까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21선 구간에서 양봉이 떴으니까 이 21선 기준점으로, 이 기준이평 기준점으로 매수로 들어갔다면 스윙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이 상한가 종가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는 부분들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물론 21선에서 반등 나왔을 때 강하게 들어갔을 때 단타를 보고 있다가 들어간다면 또 이것 또한 이거는 스윙으로도 볼 수 있고 단기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37,000원이라는 가격이 또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27,500원이라는 자리 중요하고 여기서 중간 가격은 29,000원일 겁니다. 그래서 29,000원이 지금 이틀 동안 여기서 윗꼬리에서 걸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 29,000원을 넘긴다면 35,000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 차트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000원과 29,000원대가 일단 가격대가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또 굉장히 많이 튀었죠. 튀면서 들어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튀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29,000원대가 이제 돌파하는 구간이니까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35,000원대에서 돌파 나오는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거나 혹은 여기서 산 부분들을 좀 여기서 팔고 있다가 보다가 여기서 이 상 종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면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영역이니까 한 번 더 또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거래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또 매매 접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어제 이야기했었던 이제 종목이 아니라 어제 상한가를 가지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오늘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어떤 박스권이 나왔던 긴 박스에서 고점은 107,000원이었고요. 그거를 점 상한가처럼 거의 시가 20% 띄우면서 이슈가 내고 상한가를 갖고 또 그 다음에도 상한가 부근까지 29%까지 상승을 하고 며칠 동안 움직여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관종으로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었잖아요. 기준 이평이 돌파한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좋지만 깨지는 상태라면 11선까지 밀리는 거고 근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가 또 나오면서 바이오 쪽이 다 밀리는 상황이면서 많이 밀렸고요. 첫 번째로 볼만한 자리는 이 갭자리죠. 이 갭자리에서 10선의 어떤 구간에서 지지가 될 거냐는 부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2만원 선입니다. 뭐 기억을 해보고 또 그 다음번에 이제 움직였을 때 이 상한가 종가 구간을 살펴보면 11만 1,000원 뭐 요 정도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전고점 자리와 11만 1,000원 자리는 우리가 만약 내려와 가지고 3천당 제약을 단기적으로라도 지지를 생각하고 사본다면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는 부분들이 접근할 수 있겠죠. 손절을 전고점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11만 8,000원 뭐 이 정도 가격대와 11만 1,000원대 가격대를 놓고 오늘 빠지는 걸 한번 살펴보죠. 오늘 빠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시가 개파락에 이슈 나오면서 바이오주 막 밀리고 시작했을 때 12만원 선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지지 한번 하려고 반등 한번 나왔지만 이평에 걸려 분봉 이동평균선이 걸리면서 주르륵 또 힘없이 밀렸습니다. 여기까지 힘없이 밀리고 보통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하려면 사실 이 구간에서 한번 이평이 올라오는 구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 전저점까지 깨지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이 구간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봤을 때는 내가 접근을 했을 경우는. 근데 우리는 이제 가격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11만 1,000원 그 자리가 일단 중요한 자리니까 그 자리까지 일단 볼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접근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 들어가든 이 구간에서 들어가든 간에 내가 11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분할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거고 여기서 매수를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12만원을 깨지면서 급하게 밀렸는데 11만 1,000원까지는 뭐 오지는 않는 상태에서 오늘은 반등을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도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12만 5천원 선 아래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약해가지고 이평선에 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밀렸다가 여기서 11만 2천원이라는 최저가를 찍는데 그럼 우리가 가격대에 있는 11만 1,000원대까지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라는 거죠. 그 자리가 또 여기가 이제 하방 또 VI도 있는 상태에서 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안 가는 부분이라서 한번 튀겠다는 생각을 좀 일단 가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수익이 오히려 이게 엑시콘보다 훨씬 더 굉장히 좀 많이 났었는데 이건 좀 하락보 하는 부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매매를 한 부분들이 있고 이 구간에서는 별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1%, 1.5% 정도만 챙기고 계속 약한 모습이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일단 깨지고 이제 호가나 돌리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되게 또 짧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총까지 한 거의 7, 8%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기준점으로 놓고 내가 미리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좀 더 여유 있는 대응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좋은 어떤 매매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색식 같은 거 놓고 항상 그냥 검색해가지고 바로 막 튀는 거 보고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종목 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보고 있던 거에서 움직이면 그걸 접근하는 게 뇌동을 줄이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카톡방 열어져 있으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